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이 영향을 받을지 커플링이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와중에 뉴욕 증시에서도 흐름을 살펴보면 항공주들은 오르고 관련돼서 비대면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또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체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가 오늘도 제대로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2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이네요. 0.43% 하락한 채로 925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니만큼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3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부장 총 3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장 전에 움직임을 보이는 매매 시그널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돼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돼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나스닥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을 진행했지만은 이후에 미국 세금리의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관련된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1% 하락을,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됨으로써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 내에서도 에너지 섹터, 통신 섹터, IT 섹터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간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과감한 성장주들에 대한 그 메리트들이 다소 감퇴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는 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고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 실적 시즌에 대한 도래에 따라서 이제 실적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새벽 글로벌 이슈로서는 특히 이제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연준에서도 온건파, 즉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을 강화했었던 의원들조차도 50bp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연준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금리 정책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병목 형성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를 지나지 않았다라는 특히 파월 의장의 언급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초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보였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75bp 인상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5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을 지지하게 되면서 그간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해서의 대응이 지연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가올 5월 연준회의에서는 5월 FOMC에서는 연준이 50bp 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97.6%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ECB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제로금리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제로금리 상태에 있던 유로존마저도 금리 인상을 가능하겠다는 부분들은 현재 CPI와 같은 어떤 물가지수 부분들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4%포인트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물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5%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 따라서 회사채와 그리고 자산 유동권 그리고 모기지 금리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최근 국채금리가 인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만 수익률도 또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언급이 되고 체급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어떤 기간 차별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4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예상 지수로는 이제 58.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3월 58.8%에 비하면은 다소 약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던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조업 업종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순이익면이 굉장히 감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보다는 오히려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면에서의 중점을 좀 두시면은 종목에 대한 실적 평가가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손실에 대비해서 직전 분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익 전환 기대에 따라서 9.31% 상승을 했습니다. 덩달아서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3.8%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달 실적을 발표했던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상승을 굉장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국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적 자체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치 대비의 주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며 포트폴리오 운영 시 과다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두는 것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TI 유가 가격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103불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와 그리고 리비아 공급에 대한 불안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상승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로 버라이즌, 미국 최대 통신사 전화인 버라이즌과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삼성카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카드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업적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제 현대위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간산업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무거운 업종들에 대해서의 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어떤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대적 심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실적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2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 금요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수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현 시각 예상 체결 지수 이후에 지금 출발
출발 지금 증시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하락하면서 2,700포인트 선에서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8% 정도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921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좀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대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1.18% 하락하면서 66,800원 그리고 9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이네요. 0.46%, 0.57% 하락하면서 43만 5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1.77%, 2%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11만 1,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 정도 하락하면서 80만 1,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네이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더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이버 2.26%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7,000원 하락하면서 30만 2,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0.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나 함께 하락을 하네요. 0.8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삼성 SDI 6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하락폭 키웁니다. 2%대 하락하면서 9만 1,7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현대차도 1.37%, LG화학도 1.49%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죠. 에코프로비엔 지금 현재 1.16% 정도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46만 9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5%, LNF 1.26%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0.43%, 카카오게임즈 1.55% 조금 더 하락폭이 크네요. 63,6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종목 파란불을 좀 켜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데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큰 모습이네요. 1.37%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현재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관련돼서 CJ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 위메이드도 1.80%,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1.53%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돼서 다음으로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위주로 좀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장 초반에 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은행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KB금융 0.17% 하락하면서 6만 2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신한지주 0.85%, 하나금융지주 0.83%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낙폭이 크네요. 1.23% 하락하면서 16,000원 선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은행도 0.44%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0.38%, JB금융지주도 0.56%, DGB 금융지주도 0.44%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은행도 0.63% 하락하면서 6,3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매기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레인보우틱스 같은 경우 지금 1.66% 상승하면서 2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가장 강하네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9% 지금 현재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면서 2,3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PG 0.64%, 로보티즈도 0.58% 상승하면서 25,100원 선 현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 THK도 1%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 강합니다. 7.98% 상승하면서 7,3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로보스타 4.67%, 로보로봇 8.54% 상승하면서 1,8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무가도 그리고 M2I 현재 로봇 관련주로 묶이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사료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상승과 함께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었죠. CJ제일제당 0.62%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사료는 오늘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5.27% 하락하면서 143,800원. 한일사료는 그래도 강합니다. 16.59% 오늘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제당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2.46% 하락하고 있고요. 팜스토리는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과 팜스코는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진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종목명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강하네요. 4%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팜스코도 1.4741% 상승하면서 7,210원 선 현재 유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홀딩스는 하락하네요. 1.14%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이지바이오는 약보합권 0.1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팜스코가 그나마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네트워크스 현재 0.61% 하락하면서 4,860원 선 지나가고 있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0.65% 하락하면서 약보권에서 9,000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9,1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태경케미컬 0.63%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피드가 강하네요. KC피드 현재 22%대 두 자릿대 상승률 현재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우양도 강합니다. 우양 4.14% 상승하면서 5,7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등락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해주는 일부 종목들만 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오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제대로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로봇 관련주들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은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테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지금 현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큰 폭의 어떤 하락이 좀 됐습니다만은 이제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당일 등락의 모습이고요. 그에 연동돼서 오늘 이제 시장도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세인데 종목별 그다음에 이제 테마별 정책 테마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흐름 이쪽 부분에서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섹터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첫 음봉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급등하고 한 달간 행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21선 찍고 돌아섰던 2차 상승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어떤 후발주 부분들 현재 체크를 좀 해봐야 하는데, 후발주 부분에서 현재 봐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가벼운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같은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약간 시총이 지금 2천억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1파의 고점에 지지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층 돌파와 안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두 번째 이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60일이 이제 이 크로스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배열의 흐름이 나와줬죠. 여기서 크로스가 돼서 크게 올라갔고, 여기서 다시 데드가 나오지 않고 지지골드가 되면 2차 상승이 진행이 되죠. 이런 흐름하고 거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로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흐름 로봇에 이어서 두 번째 강세였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후발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봐야 할 부분들은 유진 로봇이 되겠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21선이 살짝 이탈이 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파동으로 한번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이 층 상단의 어떤 모습이죠. 그 다음에 눌림목 조정, 그 다음에 2단 상승 돌파 안착, 이중바닥,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왔죠? 어제 이제 상승 삭발 형태가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갭 상승 동반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현재 오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소화 과정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유진 로봇도 강세 모습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힘이 강한 테마라 할지라도 좀 많이 올라간 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이 유일하게 로봇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이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한 달 정도 올랐죠. 예, 그래서 1대1, 이게 이제 파동의 대칭 개념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슈림 로봇이 넘사벽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인 로봇,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이런 부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은 현재 LG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아직 시세 부분들이 약 5% 내외 정도 현재 로보티즈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도 한 2% 내외 정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개념도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테마가 확산될 여지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휴머노이드형 로봇 생산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힘이 없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차트적인 형태를 보면은 거래량도 좀 적고요. 그렇지만 순환매로 분명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지만은 M&A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휘말릴 수가 있고 또 시세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집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적인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첨예에 더 관심사가 좀 되고 있죠.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많이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포괄적인 어떤 순환매 종목에서 우리가 좀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쭉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항시 파동이라는 것은 2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음봉을 역전시키는 파동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한탑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음봉이 나왔고 또 음봉의 중심을 회복을 하고 어제 뭐가 나왔죠? 상승사파형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파동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탑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조정이 되면은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군 중에 이제 시세가 많이 안 난 종목군들이 뭐냐면은 이제 팜스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팜스리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팜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크게 상승 조정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어떤 파동이든 간에 이제 세 번째에서 큰 시세가 나온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세 번째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한 가운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단기 고점,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대략 여기는 한 이제 8일 정도 되네요. 이제 8일 정도 올라왔고, 저점에서 8일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어떤 조정 파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나와주면은 슈팅이 거의 현재 준비하는 어떤 걸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 그 다음에 조정, 횡보의 과정들, 그 다음에 슈팅의 과정들을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팜소리를 순환매로 일단은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상신전자가 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최근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 박스권 삼각수렴형 형태, 그 다음에 최근에 전체 이제 캔들의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상승사파 형태, 그 다음에 5일을 지나서 한번 슈팅,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짧게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초강세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정부 정책적인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음식료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들이 모두 오늘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포커스 맞춰서 오늘 현재 단기면에 관심주 한번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증권사의 오늘의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비용의 일회성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고성장 부문인 컨텐츠 그리고 C2C 플랫폼 크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 2.91% 밀리면서 30만 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볼 텐데요. 전지박 부문의 주요 고객사양 제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2분기 전사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전지박 부문의 흑자 전환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6.73% 급등하면서 77,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13의 판매량, 최고 사양 모델 호조로 인해서 2분기에도 긍정적으로 주가가 연출될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 0.35%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면서 28,4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포트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금주의 종목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손익이 8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보자녀 지분의 오버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 개선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현재는 0.93% 밀리면서 16,0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심텍인데요. 고부가 패키지 기판의 비중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은 계속해서 공급 부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의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기대가 받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73% 조정받으면서 54,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옵트로 보겠습니다. 올해 BBT 장비의 카파 증가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를 출시할 시에는 낙수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 오름세 시현하면서 9,3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면 1%대 낙폭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2,700선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생각보다 강하게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미증시도 간밤에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 이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은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고요. 2,84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담아갔던 기관의 매도세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체크를 할 텐데요.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삼성전자 1.18% 밀리면서 67,0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만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투톱 SK 하이닉스도 역시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역시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네이버가 거의 3% 가까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짚어드렸듯이 확실히 요즘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크로 불확실성도 더해지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리포트가 나온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카카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신설법인 카카오 헬스케어에 1,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상증자 관련 공시한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96% 밀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920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하면서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연출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체크를 해보시죠. 혼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네요. 에코프로비엠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가 1%대 낙폭,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2%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LNF만 0.57%의 빨간불을 켜는 상황입니다. 일단 펄어비스부터 좀 살펴보면 오는 26일 출시될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초기 성과에 따라서 단기 주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 직후에 5위만 기록을 해도 주가는 좀 선방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게임주가 주춤한 가운데 이 메타버스 개발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주가 조정세를 면치 못하면서 하락세에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HLB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1%대 낙폭 키우고 있고요. CJ ENM도 거의 2% 가까운 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그나마 1%대 내 하락을 하고 있고 첨보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소재단도 어두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국제 곡물가가 치솟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사료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0.37% 오르고 있고요. 한일사료가 20%대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5%대 상승, 현대사료, 대한제당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지켜봤습니다. 네,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브리핑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빠져나가고 금요일장인데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전일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많이 상승 2% 정도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사실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확 적습니다. 미국 시장이 2% 상승한다고 국내 시장이 2% 상승하지 않았고요. 미국 시장이 2% 하락한다고 국내 시장이 2%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변동성, 도리어 지수가 더 중요했는데요. 2700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2700 위에서는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거래소에서 29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락이 좀 더 깊어졌죠.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로 30포인트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관이 오늘 3천억 이상, 지금 장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3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의 중심에는 금융투자가 있고요. 금융투자가 어제 5천억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좀 장 초반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장 초반에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매도세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하락은 예상보다 좀 더 하락하나 시장을 추세적으로 나쁘게 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가 작고 그리고 단기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가 매도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낙폭이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 그럼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부장님?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 종목 보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 가격적으로 지금 본다라면 전저점이 거의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29만 7천 원이 최저 가격, 장중 최저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가장 사실 전저점을 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오늘 양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유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유가 실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건 미국의 금리가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실적이 네이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레포트도 나오면서 목표가도 좋지 않은 그런 목표가들이 나왔었고요.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SKI 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는 우선은 올라가는 이유가 테슬라가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전망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3%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 사실은 2차 전지가 모두 상승하진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1%대의 금일 국내에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근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시가총액이 결코 작은 종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모습이 다른 2차 전지 대형주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가격적인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최상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완성 쪽입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는 이 분리막 쪽이죠. 좀 다른 사업부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금 12만 원 정도를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2만 원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 정도만 양봉을 내면서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상위 종목 사자니 기관이 최상위 있는 종목 사자니 기관과 외국인 두 수급 주체가 최상위 종목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종목보다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은 SKI 테크놀로지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은 전기전자 오늘 같은 경우 이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전기전자는 단기적인 매매 성격의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관망세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기전자 쪽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던 로봇 테마라든지 혹은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돼서 여전히 강한 사료나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는데 특징적인 테마를 본다면 혹시 어느 쪽을 저희가 오늘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특징적인 테마로 딱 묶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전기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전자 섹터를 크게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로 묶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로 대표되는 데는 2차 전지도 전기전자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의 상위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삼성 전기 매매 시그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전기 그리고 그 외에도 LG 전자라든지 우리가 너무 최상위 종목들만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와 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최근의 화두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실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인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테마로 보기보다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오후장까지 저희가 시장을 대응할 법한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제가 기관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장 초반에 지금 기관 3,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3,000억 매도했습니다. 많이 팔아봤자 앞으로 2,000억 남았습니다. 근데 이 속도라면 1시간 안에 거의 다 팔아치울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이 매도가 굉장히 커졌는데 하락이 멈췄습니다. 하락 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은 지금 시장 1% 하락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은 좀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장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당분간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좀 전에 전기전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전자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도 좋고요. 지금 철강주 좋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은행주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오늘 담으시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의 매도 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오후장까지 좀 보면 전략 후강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